요양보호사 자격과정 제3강 적중 예상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양보호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문제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자, 이 시간에는 26번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자, 26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유효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 원래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유효기간은 1년 이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일부터 좀 바뀌었어요.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등급을 막 받으셨을 때 유효기간은 이제 2년 이상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막 받으시게 되면 일단 2년은 그 등급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갱신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갱신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1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자, 막 등급을 받으면 2년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또 1등급을 또 받으셨어요. 자, 이분은 4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 2, 3, 4등급은 자, 막 등급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 유효기간이 2년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또 동일 등급을 또 받았어요. 2, 3, 4. 자, 이랬을 때 3년을 줍니다. 유효기간을. 그럼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어떻게 되느냐. 자, 등급 처음에 받았을 때는 무조건 2년 이상 유효기간을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동일 등급을 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2년을 줍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자, 또 1등급을 받았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리는 없겠죠. 그래서 자, 4년의 유효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 26번의 답은 자, 3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2년을 줬고 또 갱신한 결과 2년을 또 줬죠. 자, 2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유효기간이 갱신 결과의 유효기간도 2년을 준다. 그런데 자, 4등급을 받으신 분이 이제 몸이 좀 나빠져서 3등급을 받아버렸어요. 갱신을 했더니. 자, 변화가 생긴 거죠. 이랬을 때에는 자, 우리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그대로 2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명 이해하시겠죠? 자, 2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대상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그랬죠. 신체활동과 심신기능의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등급을 받으시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재가급여와 그리고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가 있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럼 재가급여는 자, 한번 해볼게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네, 복지연구 서비스가 있다라고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해준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부터 살펴볼게요.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또는 간호조무사가 치위생사가 방문해서 어르신 댁에 가서 케어를 해드리는 거죠.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가서 케어를 해드리는 거죠. 방문목욕은 어르신 댁에 가서 요양보호사 2명이 목욕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단기보호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요양보호사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엄마가 이제 등급을 받으셨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도 이제 곧 받으셔야 될 나이가 지금 되셨고 조금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딸로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몸이 아팠어. 그래서 병원에 좀 한 일주일만 입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의 등급을 받으셨는데 우리 엄마를 돌보아 주실 분이 안 계시는 거야. 그러면 이분을
요양원으로 가시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는 요양원은 죽어도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양병원에 입원하실래요? 그것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만 좀 누군가 우리 엄마를 케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일정 기간이 되는 거죠. 자, 짧은 단자,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정 시간을 보호해준다. 그러면 주야간 보호가 되는 거죠.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어르신을 보호해준다. 자, 주야간 보호. 일정 기간을 보호해준다. 단기 보호.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서비스는 다 재가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일정 기간 보호해준다라는 말이 나오면 아, 단기 보호야. 단기 보호는 재가 서비스야. 왜? 짧은 기간만 보호를 해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거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르신이 자, 그곳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요양시설은 우리가 생활시설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시설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재가급여에 해당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 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 복지 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어디에 해당된다? 재가급여에 해당된다. 자, 어르신이 당신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해요. 그런데 자, 우리 집은 환자용 침대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또는 목욕 의자도 없고 변기도 좀 필요한데 없어요. 그래서 자, 복지 용구를 빌려 쓰거나 구매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겁니다. 1년에 160만 원 선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지 용구 서비스를 기타 재가급여라는 말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기타 재가급여 안에는 복지 용구가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우리 1번부터 25번 문제를 풀어보는 동안에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그 밖의 서비스에 복지 용구가 또 해당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타 재가급여라는 말과 그 밖의 서비스가 나오면 그 내용은 복지 용구가 그 안에 포함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자, 이분이 내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 복지 용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몸이 더 나빠지셔서 이제 요양원으로 시설급여를 이용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지용구는 자, 재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복지용구 센터에다 연락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요양원으로 입소하게 되었어. 그러니 이 침대는 이제 반납하겠소 라고. 그러면 복지용구 센터는 자, 이 쓰셨던 침대를 수거해서 자, 깨끗이 소독한 다음에 다른 분께 또 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여 품목이 있었고 구매 품목이 있었습니다. 교재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어볼 때 또 어떤 거는 대여할 수 있고 어떤 거는 구매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복지 용구를 빌려 쓰거나 자, 구매해서 쓰는 거는 재가급여에 해당된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제공한 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기관은 그랬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자, 징수하는 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자,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에게 자, 보험금을 주는 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등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 우리는 가입자이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비용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면 주로 문제의 형식이 옳은 문제를 골라내라는 문제를 제가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시험을 보실 때도 이렇게 옳은 문제를 골라내라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적중 예상 문제라고 만들어 놓은 이 문제들은요, 거의 기출되었던 문제들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시험은요, 주로 많이 기출되었던 문제들이 또 출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풀어보시고요. 자, 먼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번인데요. 재원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자, 우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그 보험료와 자, 국가는 2020년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나 걷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의 2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이 있고요. 자,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지원, 그리고 본인 부담금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1번 답이 맞습니다. 자, 2번은 왜 틀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양원에 입소하는 대상자는 본인이 자, 15%를 부담한다 그랬어요. 틀린 거죠. 몇 프로를? 20%를 부담합니다. 요양원은.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급여는 무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료입니다. 자, 비급여는 어떤 거냐면 어르신이 예를 들어 머리를 파마를 하거나 커트를 하거나 염색을 하고 싶어 하실 때 이 미용비는 자,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드시고자 하는 간식비, 비급여입니다. 또는 자, 요양원은요, 많은 이 계시는 어르신들이 한 방에 많게는 4명까지 계시거든요. 병원은 조금 더 계시죠.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르니까요. 근데 요양원은 4명까지 계십니다. 그러면 2인실도 있고 1인실도 있어요. 자, 2인실을 가고자 할 때는 상급 병실 비용이 비급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해도 본인 부담금은 무료예요. 그런데 비급여 항목은 유료이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죠. 4번 장기요양 5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인가요? 자, 우리 5등급은 45점 이상이다 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이 등급에 대한 내용은 4등급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장기요양 급여는 재가급여가 있고요. 아까 우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복지원구가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6가지. 자,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급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느냐? 특별현금급여라는 게 있다. 이렇게 나왔어야 옳은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오답 처리까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 내용까지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31번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 절차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등급을 받으신 거야, 어르신이. 그래서 등급을 받으신 분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지금 절차를 물어본 거죠. 자, 먼저 서비스 신청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이 기관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방문 상담 해봐야 되겠네요. 자, 가가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가로 시작되는 것부터 찾아보시도록 할게요. 1번하고 4번이 지금 가로 시작하네요. 그럼 방문 상담을 해서 나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이 기관은 방문 요양을 하는 곳인가요? 그랬더니 네,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르신
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몇 시부터 또 요양보호사는 어떤 분이 주로 요구하는 서비스는 어떤 건지 자,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그럼 다가 나왔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런데 한번 순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면 자, 이 계획된 내용을 계약서에 써 넣어줘야 되겠죠. 계약서에 어떤 서비스를 해주겠습니다라고 써 넣어줘야 자, 이 계약서대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신청 접수하고 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된 대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비스가 잘 제공되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마.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등급 판정 후 수급자가 시설 및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제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고자 방문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자, 방문 상담을 할 때 내가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그 기관에서도 이 부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장기 요양 인정서가 필요합니다. 이 인정서는 어떤 거냐면 이분은 몇 등급을 받았습니다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인정해 주는 서류인 거죠. 그래서 이 인정서에가 자,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라고 적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2년으로 적힌다는 거죠. 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우리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 아까도 우리 갱신 신청 해봤죠. 등급 처음 신청한 거는 처음 신청한 거고 그래서 등급을 받았어요.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등급을 신청하는 걸 우리가 갱신 신청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등급 대상자가 등급 외 판정을 받아버렸어요. 자, 등급을 처음에 4등급 받았는데 갱신 신청을 했더니 몸이 좋아지셔가지고 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랬을 때 요양보호사는 자, 이런 절차가 있으니 이걸 한번 신청해 보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이 내용은 이의신청이 되는 거죠. 자, 나는 예전에 4등급 받아서 내가 지금 현재 몸이 별로 좋아진 걸 모르겠는데 왜 나를 등급을 안 준 등급 외자가 돼버렸느냐 라고 이의신청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당신은 4등급입니다 라고 통보를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자, 이의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다. 이게 맞다는 거죠. 자,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자의 등급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그에 따른 비용, 돈 얘기네요. 자, 급여의 종류와 횟수도 자, 볼게요. 아마 이제 등급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많은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선택은 누가 할까요? 그렇죠. 어르신이 하는 겁니다. 자, 방문 조사를 와서 52개의 항목을 가지고 자, 어르신을 체크를 합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랬을 때 방문 조사자들이 물어요. 어르신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분은 제가 서비스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아니 나는 집에 아무도 없고 낮에 혼자 있고 그래서 점심도 잘 못 챙겨 먹고 너무 외로워.
그래서 그냥 시설로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분은 시설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대상자분이 하신다는 거죠. 아니면 대상자가 인지가 없다면 가족이 하겠죠. 자, 그랬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걸 우리가 표준이용 계획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계획서에 자, 이분의 상태는 이러이러하니까 일주일에 방문 요양을 몇 시간, 몇 회를 받으면 되겠다라고 종류와 횟수를 정해서 보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2번 그리고 뭐 3시간씩 서비스를 받았더니 이분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 그걸 우리가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부담금은 얼마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세히 적어서 보내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어떤 서류라고 하느냐?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다. 자, 계획서이기 때문에 몇 번 받고 횟수 그리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요.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돈에 대한 얘기가 적힙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이 명시되는 서류로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돈에 대한 얘기가 적힙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요. 장기 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와 그리고 복지원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류 3가지가 옵니다. 그 중에 인정서는 자, 내가 등급을 받았으니 네 서비스를 받고 싶소 하고 기관에 제시하는 서류이고요.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시면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적혀져 있는 서류다. 그래서 돈에 대한 얘기가 적힌 건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자의 식사, 배설, 수면은 매슬로우의 욕구에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식사하고 자, 먹었더니 배가 불러서 배설하고 그리고 또 배가 부르면 잠자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1단계 생리적 욕구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자, 매슬로우 욕구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었어요. 1단계 생리적 욕구. 자, 이렇게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면 안전의 욕구가 생긴다 그랬어요. 안전해지고 싶어요. 또 안전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소속받는 욕구가 해결이 되면 자, 누구로부터 존중받고 싶어 하고 자, 존중받는 욕구가 해결이 되면 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생리적 욕구 단계가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5단계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 단계인데 자, 우리 주변에 보시면 굉장히 바쁘시면서도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은 삶의 보람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즐거움이 있으신 분들이죠. 자, 그 단계가 5단계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다 해결이 되불고 편하신 상태. 그런데 우리가 왜 인간의 이 욕구 단계를 알아야 되느냐? 자, 우리는 아프신 분을 가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하러 갔는데 어르신이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생리적 욕구 단계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르신 오늘 목욕해야 돼요. 목욕하시게요. 그러면 자, 서비스가 맞나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욕구 단계를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알아야 되냐면 서비스의 순서를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 이분이 지금 생리적 욕구부터 해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욕구를 해결해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요양보호사는 자,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자, 이 단계는 매슬로우 욕구 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자, 답은 5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인가 배우고 나를 개발하고 내가 막 뭔가를 해서 내가 지식과 기술을 더 습득하는 거는 뭐예요? 1단계부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니까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뭣도 배우고 싶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계는 자, 5단계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할 거. 지식과 기술을 얻어서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잘하는 요양보호사가 됐다. 그러면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해주는 요양보호사인 거죠. 다음 중 표준 서비스 분류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에서요. 자, 첫 번째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두 번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세 번째 정서 지원, 네 번째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되는 걸 물어본 거예요. 자, 신체활동 지원은요, 우리 어르신의 몸에 관한 것들. 그래서 몸을 씻겨드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또는 식사를 드리는 모든 목욕을 시켜드리고 자, 세수를 시켜드리고 구강관리를 해드리고 이게 전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외출 시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죠. 방문 목욕은 방문 목욕 사업입니다. 따로. 식사 도움은 자, 우리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서 취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청소가 있었습니다. 주변 정돈, 그리고 세탁. 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요, 여러분, 방문 요양에서만 하는 겁니다. 방문 요양에서 어르신을 식사를 드리기 위해서 취사 준비를 합니다. 장을 봐다가. 그러면 식사를 도움을 직접 드리는 건 어디에 들어간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그랬죠. 식사 도움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다. 몸이 건강해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 정도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죠. 체위 변경,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고요. 신체 기능 유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 마, 바. 자, 이런 문제가 꼭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분류에서 이 내용이 신체활동이냐, 이 내용이 정서지원이냐, 이 내용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재가에서 제공하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 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재가에서만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방문 요양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청소 및 주변 정리입니다. 자, 말벗은 정서지원, 침상 목욕은 우리 목욕 서비스가 해당되는 거죠. 옷 갈아입히기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옷 갈아입히기 전에 세탁을 했다. 그럼 세탁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죠. 외출 시 동행은 자, 어르신과 동행해 드리는 거,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겠습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어떤 거냐? 자, 양치질 돕기, 신체, 함께 은행 가기, 어르신과 외출 및 동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자, 식사 도움은 신체 활동에 들어갑니다. 청소, 개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죠. 세탁 및 치사 돕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재가 대상자를 위한 일상 업무 지원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일상 업무 지원이기 때문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데 자, 어르신의 업무를 요양보호사가 대신 봐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죠. 약국에서 대상자의 약을 대신 받아주는 거. 일상 업무 대행에 해당되고요. 자, 대상자 가족의 옷 세탁소에 맡긴다. 가족 일을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손녀 안 봐줍니다. 자, 생일 음식 안 차립니다. 배우자의 심부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는 대상자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하는 거다. 자, 이렇게 대상자에 한해서만 하는 서비스를 자꾸 가족들의 서비스를 해달라고 할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우리의 업무가 아님을 설명드리면 됩니다.
그런데도 자꾸 해달라고 할 때에는 기관에 보고하시면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나 또는 센터장님 또는 시설장님이 나가셔서 보호자나 또는 가족들에게 또는 대상자에게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중 대상자가 제사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래? 자, 우리의 업무가 아님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해달라고 한다? 자, 기관에 보고하시면 기관에서 나가서 어르신께 잘 설명을 드리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하실 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서로 대립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어르신한테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설명을 하는데 대립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 자, 두 분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화내지 말고 너무 좀 침착하게 부드럽게 저희 업무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해요. 자, 관장 우리가 하는 업무 아니시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는 업무 아니에요. 그리고 놔둬버리시면 안 되겠죠. 자,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의료진에게 치료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거액의 돈을 은행에 맡겨달라고 했다. 자, 가족과 같이 동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뭐 기관의 센터장님과 같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답은 자,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입금한다. 요양보호사 혼자서 가서 거액의 돈을 입금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누군가 같이 하는데 가족이면 좋겠습니다. 자, 요양보호사에게 대상자가 또 내 약 사러 가는 김에 자, 우리 아들 슬리퍼도 하나 사다 줘 그랬어요. 자, 어떻게 보면 아유 좀 어르신 약 타러 가는 김에 하나 해줘도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는 업무가 아님을 설명하고 자, 사다 주지 않는 게 답입니다. 자, 많은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하나가 해주다 보면 다른 분들,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까지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 해줘, 둘 해줘, 셋 해줘 하다 보면 자꾸 요구사항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대립하지 말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시간이 아닌데 자꾸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자, 이 전화를 계속 받아주실 건가요? 아니죠. 자, 서비스 시간 외에는 다른 어르신을 내가 돌보고 있기 때문에 통화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자, 그러나 그냥 전화를 무작정 안 받아버리거나 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맞죠?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어르신의 의사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잘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어떤 분이냐면 자, 어르신의 모든 일을 다 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요양보호사가 일을 제일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떤 것만 해야 되느냐? 자,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 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나머지는요. 우리 읽어보시면 답이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본 원칙 나왔습니다. 자, 이 기본 원칙은 아마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대상자의 습관 그리고 상태 잘 파악을 하셔야 올바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 외에 추가 서비스를 한다. 자, 요양보호사 임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어떤 서비스를 원했다. 그럼 기관에 보고하셔서 기관에서 자, 어르신과 계약서를 다시
수정하든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요양보호사 임의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 요양보호사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서비스 했던 만큼 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대상자의 보호자에게도 서비스 제공한다. 자,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죠. 요양보호사 서비스의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자, 요양보호사의 일정. 아니죠. 요양보호사가 시간이 남으니까 내 시간에 맞춰서 어르신에게 서비스한다.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자, 대상자의 어떤 상태 그리고 대상자의 일정에 맞춰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것에 대한 정보를 가족에게 또는 의료진 그리고 시설장에게 전달. 그래서 의료진의 지시를 대상자에게 전달. 자, 답은 정보 전달자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대상자의 신체적인 것, 심리적인 거를 동료 요양보호사한테 정보를 제공한다. 틀린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의료진과 가족, 우리는 제3자에게 어르신의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 그건 정보 유출에 해당되는 것이다.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최대한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해 주는 거.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에서 자, 동기유발자. 동기유발자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어르신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슬기로운 요양보호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50번 문제와 똑같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한다. 자,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수급자의 질병 및 증상, 심리적 상태를 살펴본다. 네, 맞습니다. 관찰자의 역할이죠. 자,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의료진에게 보고한다. 자,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대상자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동기 유발자의 역할이죠. 정확한 요양보호 서비스를 지식과 기술로 서비스를 수행한다. 자,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1번 문제까지 우리 풀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자, 요양보호사 그리고 어르신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